아프리카 야생의 자연은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땅 중 하나이다. 서로 다투고 물어뜯는 싸움 외에도 이곳에는 모성애의 따뜻함이 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그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기쁨, 슬픔, 분노, 이해 등을 알고 있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을 언급해야 한다. 새벽녘부터 초원은 눈썰미가 뛰어난 짐승들의 사냥으로 매우 분주해졌다. 그리고 그들이 목표로 하는 대상은 사슴무리이다. 죽음의 문에서 벗어난 줄 알았다. 그러나 곧 불운한 사슴이 들개 집안의 맛있는 식사로 변했다. 엄마 사자는 아이를 데리고 사방을 돌아다니며 필수적인 생활기술을 가르쳐준다. 들개들이 누워 쉬다가 이상한 움직임을 발견하고는 그 의심을 향해 급히 달려갔다. 어린 사자가 강을 건너고 있는 동안 갑자기 어디서부터 야생개 무리가 미친 듯이 달려와 재빨리 어미 사자를 포위했다. 개들을 따돌리고 강으로 계속 안전하게 가기 위해 사자는 그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여 전쟁을 준비하도록 했다. 사자보다 훨씬 작은 외모를 가졌지만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암살자들이었다. 많은 수의 무리들, 뛰어난 조정 능력, 특히 지속 가능한 건강 덕분에 그들은 최대 75%의 성공률을 보였다. 엄마가 곁에 없으면 아기 사자는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것 같다. 불쌍한 아이보다 다행스럽게도 어미 사자는 많은 심각한 상처를 입고 탈출했다. 야생견은 고도로 규율적인 사회 조직으로 무리를 지어 생활한다. 사자왕의 슬픈 눈빛 깊은 곳은 두모녀가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그리움이다. 야생에서 가장 뛰어난 포식자로 야생개들은 서로 매우 다정하게 산다. 사자 떼는 동종이 들개에게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함께 적의 소굴로 끌려갔다. 그러나 그들은 한 걸음 늦게 도착했고 개떼는 이제 그곳을 떠났다. 놓아주지 않고 사자는 적이 남긴 흔적을 추적하고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여전히 적극적으로 냄새를 맡고 있다. 야생개떼는 상대방이 그들을 찾기 위해 사방을 샅샅이 뒤지더라도 여전히 유유히 먹이를 사냥한다. 평생 함께할 때 개들은 서로를 매우 사랑하고 양보하며 특히 아래를 매우 잘 안다. 역시 긴 하루를 매복하는 노력을 낭비하지 않고 마침내 사자는 이 순간을 기다린다. 들개떼가 등장하면 할수록 사자의 호전성을 불러일으키면서 상잔의 전투가 벌어졌다. 복수 목표를 달성했지만 사자의 모녀를 죽음에서 데려올 수 없었다. 이 충돌로 인해 야생개떼가 심하게 다쳤고 땅에 누워 있어야 했다. 방금 이룬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지친 사자떼가 먹이를 개걸스럽게 먹고 있다. 매년 환절기에 누떼의 화려한 이주는 그들이 들르는 곳마다 수많은 냉혈한 포식자들을 끌어들인다. 그 중에 확실히 기회의 포식자가 없으면 안 되고 몰래 걷는 것을 소유한다. 사자는 그 근처에 있는 동물을 잡아도 그 동물을 무시한다. 그래서 그것은 즉시 도망칠 정도로 영향에 눌려 있었다. 저 멀리 톰슨 영향들이 풀을 뜯고 있다. 누떼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습성이 높으며 새로운 먹이를 찾기 위해 종종 이주해야 한다. 영향은 긴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물을 보충해야 한다. 이것은 피해 굶주린 사냥꾼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사자가 달려들어 무서운 속도로 먹이를 낚아챘다.
영양의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기술 덕분에 영양은 순간적으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또 다른 동물의 대규모 이주. 그들은 거대한 몸집과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초식동물인 아프리카 들소이다. 잔디밭 한가운데서 유명한 사자, 살인자가 나타났다. 비록 물소대에 소굴까지 들어갔지만 사자는 여전히 머뭇머뭇하며 멀리에서 조용히 관찰해야 했다. 들소의 세력으로서 사자는 쉽게 행동하기 위해 무리 구성원들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사자의 무르익는 시기이다. 위험을 깨닫고 자연 반사에 따라 들소는 황급히 도망쳤다. 그러나 순식간에 그 들소는 뒤로 돌아서서 공격했고 부드럽게 상대를 공중으로 날려보냈다. 사자는 고통으로 가득 찬 착륙을 했다. 또 다른 날, 거만한 사자와 그의 무리들은 들소에게 복수하기 위해 다시 한번 기습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사자는 적의 몸통을 타고 올라갔다. 붙잡으려고 해도 들소의 힘 앞에서 버틸 수 없다. 사자들은 이 대상을 추적하고 싶어 한다. 그들은 육중한 적과 싸우는 과정에서 아주 잘 어울렸다. 다행히 소의 동료들은 즉시 도움을 요청했다. 갑자기 맹수들은 천공으로 한바탕 곤욕을 치렀다. 아마도 사자는 들소의 위험한 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나무 위로 숨어야 했고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코뿔소는 매우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 전체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 중 하나이다. 코뿔소는 혼자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습지와 같은 습한 장소나 물을 매우 좋아한다. 며칠 동안 배를 뺄 것도 없이 굶주린 사자들이 당당히 앞으로 나아간다. 바로 근처에 코뿔소 엄마와 아이가 있고 다리는 걷고 입은 풀을 계속 씹으며 매우 사랑스러워 보인다. 그리고 포식자는 그들의 존재를 보았고 어미와 아기 코뿔소는 공식적으로 사자의 시야에 떨어졌다. 사냥꾼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자 그는 가볍게 목표물의 뒤를 따랐다. 적절한 시기에 빠르게 새끼 코뿔소를 잡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즉시 사자는 추격 대상을 어미 코뿔소로 옮겼다. 이 두 종의 충돌은 여전히 계속되고 사자는 무리지어 공격하기로 선택했지만 상대의 의풍에 어쩔 수 없이 패배했다. 사자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도망쳤다. 모든 피로가 사자의 얼굴에 드러났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모든 방법으로 먹이를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두꺼운 갑옷과 단단한 뿔을 가진 이 동물을 다루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순식간에 코뿔소는 침착함에서 분노로 바뀔 수 있고 심지어 고집이 세서 불쾌할 수도 있다. 물의 환경, 하마의 낙원, 반유성 또는 반수생 동물이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물속에서 보내며 때때로 일광욕이나 먹이를 찾기 위해 해변으로 간다. 몸은 통통하고 두 다리는 짧지만 그들은 꽤 빨리 달린다. 사자는 먹이에게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가 떠나기 전에 주의 깊게 살펴본다. 왜냐하면 너무 바짝 붙으면 하마는 기분이 언짢기 때문이다. 원래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위험한 종 중 하나로 칭송받았다. 일단 그를 화나게 하면 사자는 아마도 엄청난 결과를 돌려받아야 할 것이다. 가장 이상한 동물 중에는 기린이 빠질 수 없다. 몸통보다 2배나 긴 목 때문에 높은 나뭇가지의 잎을 먹으며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실 수 있다. 한 포식자가 초원 한가운데에서 그를 추적하고 조용히 기린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다.
오랜 관찰 끝에 사자는 마침내 먹이를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두 다리가 최대로 길다는 장점 덕분에 시속 60km에 이를 수 있지만 아직 사자의 적수는 아니다. 기린은 사자의 얼굴에 직격탄을 날렸고 기절시키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긴 거리를 날았고 사자는 고통스럽게 먹이를 포기했다.